오감놀이와 뇌 발달. 요즘 부모님들 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뇌 발달. 하기야 이제 뇌가 아주 옹골차게 발달하면 정말 이제 모두 다 이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 발달에 오감놀이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막상 왜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오면 정작 좋대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감놀이가 왜 뇌 발달에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뇌 발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 발달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영역이고요. 사실은 21세기 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연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다 하던 것들이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니네 뭐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활발하게 연구되는 영역이라서 어떤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히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뇌 발달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개념 저는 두 가지를 이제 꼽아봤어요. 하나는 뇌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우리가 결정적 시기, 임계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정적 시기란 뇌가 발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근데 이게 모든 영역이 그냥 그 준비 땅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발달하는 어떤 연령,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언어 영역이 쫙 발달하고 어떤 때는 감각 영역이 확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영역들이 더 발달을 막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시기에는 뇌가 그쪽 자극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최적화된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언어 발달 영역이 어떤 결정적인 시기 때에 언어적인 자극을 받으면은 굉장히 언어 습득이 빠르지만 만일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되게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늑대 소년도 있었지만 거기서 송중기가 끝내 말을 했나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끝 장면까지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늑대 소년 소녀들이 실제로 지구상에 많이 존재해요. 유명한 애가 아말라 카말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에 발견이 됐어요, 얘네들이. 남미 이런 데서 정말 정글에서 혹은 굉장히 이제 방치된 우리가 이제 갇혀서 사는 아이들, 진짜 닭장 안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오지에서 사는 애들. 이 아이들이 10대에 어떤 연구자들에 대해서 발견이 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심리학자들에게는 우와 이건 거예요. 마치 엄청난 유물을 캔 것 같은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아말라 카말라 이런 애들 남자애도 있고 걔네들 이제 여자애들인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자들이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데리고 살면서 계속 그 자극을 막 준 거야. 근데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10대 이전일 경우에는 그래도 훨씬 괜찮아요, 회복력이. 근데 10대 이후가 지나게 되면 그렇게 십몇 년을 가리켜도 포크, 나이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몇 단어 정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 결정적 시기에 그거와 관련된 자극을 아이들이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들의 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코끼리 울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도는 하지만 진짜 사운드랑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만일 태국에 사는 애는 혹은 인도에 사는 애는 혹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코끼리 울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언어 영역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에 그 사운드를 들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적에 파닉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커서 하면은 뭐 어휘나 문법은 잘하는데 혀 깨무는 발음 되게 안 되잖아요. 본토 발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정적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 시기 때 그 자극을 받지 못하면 전혀 그거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점에서 뇌 발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영역들이 결정적 시기인지, 그리고 이런 결정적 시기가 대체로 어느 연령대에 몰려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뇌 발달에 관해서 우리가 또 정말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러면 뇌세포, 뉴런을 생각을 해요. 뉴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 머리가 뭐 좋다 나쁘다 해도 사실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 수 차이는 별로 크게 없대요. 다 비슷해, 사람들의 뇌세포 수는. 그런데 누구는 머리가 되게 좋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신경회로, 시냅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의 뇌세포는 주변 환경에서 자기가 접한 자극이나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놔요. 근데 얘네들이 따로 놀면은 이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냅스들이 얘가 갖고, 이 뉴런이 갖고 있는 정보와 저 뉴런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더 근사한 것들을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많이 구성되어 있는가가 저쪽 진짜 울릉도 너와 집에 아주 단촐한 그 안테나를 갖고 있는가, 엄청나게 많은 진짜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뇌 발달을 위해서는 시냅스를 자극시켜주는, 시냅스를 다양화,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자극들을 정말 많이 주는 게 필요한데, 이 시냅스는 보통 만 10세까지 발달한다 라고 봐야 해요. 뱃속에서 한 25% 정도가 발달을 하고요. 10세까지 나머지 75%가 발달을 해요. 그리고 10세 이후에는 뭐냐? 그 전까지 발달시킨 것들을 더 정교하게 써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뇌가 거의 10세면 대부분 거의 다 끝난다라고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시냅스 할 때 시냅스의 밀도 발달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시냅스가 만 5세까지는 급격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이 MRI에서 뇌 사진을 찍으면은 뇌가 시커멓게 나와.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접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뇌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기게 5세에서 10세 사이에 그게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뇌학자들은 가지치기를 한다. 전에는 5만 가지 자극들을 다 이렇게 움켜줬어. 그런데 잘 안 쓰는 거, 좀 필요 없는 거. 왜냐면 앞으로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냉장고 정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는 먹을 거, 이거는 내가 진짜 3년 동안 묵혀놨던 거 안 먹을 거, 그럼 치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세에서 10세 정도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여기 채워놨던 것들을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사용 여부, 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만일 이 아이가 0세에서 5세까지의 풍부한 시냅스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가지치기 단계에 정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되게 빈약한 시냅스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많아야, 풍부해야 그 중에서 가지를 쳐서 더 유용한 정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0세에서 5세의 어떤 중요성, 뇌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뇌 발달에 대해서 대충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오감놀이와 뇌 발달이니까, 그럼 오감놀이가 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감놀이가 도대체 뭔데? 오감 하면은 우리가 뭐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오감이 있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랑 뭐가 있어야 되냐? 움직이는 운동적 경험이 함께해야 진정한 오감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운동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움직임, 위치에 대한 자각, 중력에 저항하는 거,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불리우는 거와 그거와 함께하는 운동 영역이 합해진 그런 놀이를 우리가 이제 오감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감놀이를 통해서 어떤 오감 자극을 받는 거는 감각 운동 통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각 운동 통합 능력, 우리가 이제 줄여서 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런 상담 분야나 아이들 발달 분야, 뭐 소아정신과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치료가 사실은 이 감통 치료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학습장애, 뭐 쓰기장애, 뭐 산술장애, 읽기장애, 진짜 자꾸 팔자와 삼자를 구별 못하고, 이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막 악필, 막 쓰는 거 되게 힘들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학습장애라고 하는데, 학습장애 상당수는 감통, 감각, 운동, 통합 능력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요새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도 감각, 운동, 통합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이 감통 능력은 주의력, 집중력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가령 청각적으로 너무 예민해. 자, 여러분들이 지하철 아주 그 출퇴근 시간에 번잡스러운 지하철에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웅웅거리고 막 되게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들어. 근데 어느덧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주변에 소음 들려요? 안 들려요. 거기에만 우리는 집중을 해. 감통이 잘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통이 안 되게 되면은 5만 가지 소리가 계속 들려. 선생님이 막 강의하는데 그 소리 듣는데 저쪽에서 막 꿀벌이 잉 하는 소리도 들리고 저기서 누가 몰래 과자 까먹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의 학습이나 이런 산만한 부분들 그리고 정서 사회성에도 이 감통 능력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오감 놀이를 통해서 오감 자극을 많이 받았을 때 이 감각 통합 운동 능력이 잘 발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뭐 상담을 하거나 가끔 인터넷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 혹은 뭐 무슨 라이브를 할 때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머리 감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이가 막 그 손에 좀만 풀만 묻으면 아주 난리를 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깨 쳐도 막 승질을 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도 다 감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촉각방어라 그래요. 촉각방어가 너무 심해. 이 촉각방어는 원래 조금 타고나기들 좀 그런 애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세상에 기질적인 요인이란 아주 우리 인간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이 많냐? 어려서 다양한 촉각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촉각이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둔화되거나 이렇게 적응이 돼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조금 자기한테 낯선 촉감이 들게 되면은 확 불안해지면서 방어하고 밀쳐내고 그래서 그냥 미장원 가서 머리 한번 자르려면 아주 난리가 나게 되는 거고 되겠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안아주거나 그래도 짜증을 내고 밀어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들 되게 많이 받아. 촉각방어가 심한 애들 같은 경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예쁜 옷은 입고 싶어. 발레리나 옷, 퍼지는 옷, 타이즈 신고 싶은데 타이즈를 딱 신으면 너무 꽉 껴. 그러면 또 막 짜증을 내. 그러면 이걸 키우는 부모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거 이쁜 건 입고 싶어 하면서 불편하면 머리 예쁘게 따달라 그랬는데 좀만 땡기면 또 난리치고 막 이거 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대인관계의 어려움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감은 그리고 이 오감을 통해서 아이가 이거를 운동 능력과 통합하는 능력은 아이들 발달에 정말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사회성에도. 그럼 움직임도 되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오감과 움직임, 운동의 통합은 눈, 손, 협응이에요. 눈과 손을 함께 사용하는 거. 퍼즐을 맞추는 것도 눈과 손을 사용하는 거고 선을 따라 줄긋기, 색칠하기, 가위질하기, 신발 끈 묶기, 색종이 풀칠하기, 종이 접기 이게 다 눈과 손의 협응을
다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오감과 운동 능력을 결합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 다룰 수 있어. 그리고 배우는 게 겁나 많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물체들을 만져보면서 아이들은 움직임을 다 조절해요. 네모난 것을 만질 때, 큰 거를 만질 때, 혹은 미끄러운 재질의 것을 만질 때, 뾰족한 것을 만질 때 아이들의 손놀림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탁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 촉각적인 정보 이걸 통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집어야겠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집을 때 몸동작이랑 이 허리를 휘는 거랑 높은 계단과 낮은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무릎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 이거 여러분 오토매틱하게 다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감통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클럼지하다라고, 굉장히 서투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넘어져. 그리고 애들 중에서도 뭘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 이런 아이들은 그 감각 통합, 그러니까 이런 오감과 움직임의 통합이 서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못하는 애. 그리고 맨날 야단 맞거든. 맨날 물컵 맨날 엎부 떨어뜨리고 글씨 쓰는데도 좀만 쓰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과목이 제일 싫으니? 압도적으로 싫어하는 게 뭘까? 수학일까? 쓰기.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이 손놀림이 되게 어눌해요. 요거만 발달했어요. 아주 핸드폰 하니까 요건 진짜 잘해요. 검지만 발달해서 다른 거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미세한 운동 협응이 안 돼요. 쓰기 같은 게 너무 힘든 거야. 계속 이것만 누르고. 그래서 학교를 가면 쓰기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진짜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거를 못 가서, 이거 자체를. 그래서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외부 상황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게 된다라는 거는 아이에게 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야. 나 잘할 수 있어. 세상?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통제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게 자존심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나? 직접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오감놀이는. 어떻게 감각을 그냥 말로만, 이게 시각이래. 이렇게 하면 이게 된대. 이렇게는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뇌 발달의 되게 중요한 개념과 오감놀이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자면, 왜 0-5세, 그렇게 0-5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0-5세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우리가 이 필요한 자극을 줘야 하는데, 이때 제공되는 자극은 단순한 학습 교구 수준이면 안 돼요. 혹은 요새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랩웨어라고 하는 그냥 작은 태블릿을 들고 엄마 무릎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아이돌의 댄스 프랙티스 영상을 백날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춤을 출 수 있냐? 못 춰요. 따라 해야지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특히 어떤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문제가 되는 건, 그건 시각과 청각 두 가지 감각만 사용해서 그래야 돼요. 오감이랑 움직임을 합쳐야 되는데 얘는 시청각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뇌 발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0-5세는 뇌 발달 중에서 특히 전뇌, 모든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또
또 전뇌가 발달하지만 아이들의 아직 발달 수준이 좀 미숙해서 막 뭐 이렇게 사고를 많이 하고 추상적인 사고하고 이러는 거는 못해요. 직접 경험을 하고 감각적으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우는 시기다. 그래서 이 영호세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이런 영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아주 위대하게 잘 구분을 해놨죠. 우리가 0세에서 2세에는 감각운동기라고 부르는 거라서 외부의 자극을 감각과 움직임으로 수용하고 그거에 대처해 나가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 2세에서 만 6세 사이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만 2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간단한 상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언어라는 거를 배우는 것들이 되고 가상놀이라는 거를 할 수 있죠. 이게 상징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똑똑해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추상적인 사고는 못하고 경험하지 않는 거를 배울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0-5세는 단순히 어떤 학습을 시키고 그냥 이제 워크북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떤 경험? 즐거운 경험. 그럼 즐거운 경험은 뭐냐? 바로 놀이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 뇌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놀이는 시냅스 발달을 위한 최고의 도구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탐색하고 조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시냅스는 매우 복잡한 어떤 신경 회로망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감놀이가 특히 이런 영유아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세요.